관쌤, 관쌤입니다. 장순입니다. 자, 이제 학부모님들과 담임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죠. 그렇죠. 상담. 학부모와 담임이 만나는 것은 참 굉장히 깊은 인연이에요. 네. 인연이에요. 그것도 자식을 중심에 놓고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목적은 같죠. 예. 그렇죠. 목적이 같아야 되죠. 근데 사실 최근에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을 되게 좀 불편해하고, 그다음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을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이를 중심에 놓고는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럴 때 가슴이 뜨뜻해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감동이 밀려올 때 아이와 선생님 사이에 주고받는 눈빛, 그렇죠.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주고받는 눈빛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네,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이때 정말 좋은 기억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학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준비해서 만나고 그 뒤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담을 중심에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면 상담, 전화가 아니고 네, 네.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상담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화 상담보다는 오. 대면 상담이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이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일단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네. 네, 공감의 정도도 다를 것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이해,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해가 되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또 가지고 있는 그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그 공간에 와서 직접 보면서 느껴지는 게 또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교실이 또 어떤 공간이에요? 네.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하루 종일 어울려서 같이 뭔가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공간을 들어서는 순간 느끼게 되는 어떤 공기와 분위기, 어떤 느낌들도 있죠. 교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들었으면 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예. 공기도 다르고 아이들과 교사가 만들어내는 공기와 분위기가 다른데 그 다른 거를 누가 느껴야 됩니까? 부모님들도 느끼셔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느껴야 되죠. 그럴 때 네네. 아이가 학교 다녀와서 오늘 있잖아, 선생님 책상 앞에 가서 선생님하고 막 가위바위보 했는데 선생님이 져가지고 있잖아, 과자도 우리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 교실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하고 그림이 그려지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내 아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선생님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의 자리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을, 내 아이는 물론이고 네네. 우리 반 아이들의 그 삶을 이해하는데 공간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네. 가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죠. 예. 또 하나는 담임 선생님을 가까이서 만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아이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 나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중에 뭐 공개 수업? 그렇죠. 그때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졸업식이나 학예회가 있으면 그때 좀 오시는 것 같고요. 운동회가 있는 게 운동회 때 좀 오시는 것 같고, 학부모 총회 때는 오시는 분만 오시는 거. 사실 그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요.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고단할 수는 있어요, 사실. 네네.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를 위해 고단하고 왜 고단한가? 그렇지. 네, 왜 바쁜가? 누구를 위해 바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내 아이를 잘 클 수 있도록 그럼요. 돕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바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도 조금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들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1년 동안 교실에서 생활하는 때 어쩌면 학부모와 담임이 만나는 그 상담의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예, 예, 시간 대비. 예. 그 짧은 시간 대비 아이의 삶에
그리고 부모의 삶에, 네. 교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이게 고단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네. 직장에서 조퇴하고 뭐 연가 내고 상당히 힘드시죠. 또 집안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또 누가 또 대신 그분을 보살펴야 되고 오는 과정이 어렵지만 저는 꼭 와야 된다고 오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날마다 있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학급 설명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급 설명회는 사실은 전 제2의 상담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이해하기 좋은 기회일까요? 그 아이가 어떤 선생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 올 한 해 어떤 흐름으로 어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아이들이 살아갈 이야기들을 엮어 나가시려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학급 설명회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간략하게 핵심만 딱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얘기된 건 아니지만 제가 설명회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쓰려고 하는 편지 내용들 중에 일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아, 네. 교육이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될 수 있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 돼야 나 또한 잘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당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내 아이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여유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실 문화,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내 아이는 결코 잘 커나갈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교실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부탁드릴 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또 부모님도 선생님께 부탁할 거 있으면 네, 맞습니다. 부탁하고 예.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게 이제 서로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내 아이를 같이 키워가려면 한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 꼭 잡고. 예, 한 편이 되어가는 과정들 그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상담, 예. 그리고 학급 설명회는 담임과 교사, 아이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는 매우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3월 예. 또는 4월 초 정도. 예. 매우 그게 1년 동안 영향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이나 학급 설명회는 아이와 교사와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네, 그렇죠. 꼭 힘드시더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오시면 어때요? 그의 기분이? 좋죠. 힘도 나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가진 생각을 학부모님들 얼굴을 보고 거의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문서나 글로만은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생각도 제가 듣고 또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설명할 게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소통에 되게 중요한 시간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어떤 교육 활동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어떤 생각에서 저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아이들을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교육 활동, 선생님의 말, 네네.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배경, 예, 맞습니다. 어떤 게 밑에 깔려 있냐, 예. 그걸 이해하면 신뢰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오해가 안 쌓일 수 있죠, 나중에. 어떤 그러네. 일이 생겼을 때. 그럼요. 예. 선생님이 집에서 아이와 같이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서 밥상 차려보는 과제를 내줬어요. 네네. 그러면 학급 설명회와 상담을 나눠본 분이 진하게 반응할까요? 안 오신 분이 진하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같이 오셨던 분들이 그럼요.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그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활동하게 되겠죠. 또 그 기운을 담임이 느껴요. 그럼요. 그러니까 담임은 또 어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되게 불편하게 경계하면서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건 잘못됐잖아. 서로 탓하면서는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근데 우리 교육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서로를 탁 맞잡고 네. 같이 아이를 위해서 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담 이야기였는데 상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좀 준비를 해가면 그렇죠. 좋겠어요. 준비. 예. 선생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준비의 핵심.
일단은 내 아이에 대한 정보들 중에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가 예를 들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 특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이 만들어졌던 어떤 성장 과정에 이야기돼 있다고 하면 그럼요. 성장 과정의 이야기도 좀 들려준다던가, 그 다음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모습들 속에 선생님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도 그럼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의 건강 상태 중에 선생님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감동적인 부모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오셨어요. 5월 따뜻할 때인데 약속을 전 자꾸 급하게 오셨어요. 저를 보더니 아버님이 오시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제 손을 딱 잡습니다. 아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선생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흘러시는 거죠. 깜짝 놀라가 무슨 일이신지 했더니 선생님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은 며칠 전에 출소했습니다. 아내는 이혼했고 이 아들을 제가 키웁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시면 힘껏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1년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는 맨몸으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수시로 전화할 수 있고 네, 네.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아이 눈빛에서 보면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한 편이 돼야지 아이들도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부탁도 하고 네, 네. 같이 이야기 나눠서 네.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성장하게 잘하게 할 것인가 그 어떻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여쭤보거든요. 어떤 부분을 더 유익 있게 보고 챙기면 될까요? 도와주면 될까요? 하는 것들을 항상 물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것들이 잘 공유가 돼야지 서로 이제 사실 한쪽에서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아이들이 살아가는 뭐 가정과 학교가 크게 두 축일 텐데 그 시간들을 좀 같이 같은 시선으로 좀 잘 채워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 얘기할 걸 적어갖고 오시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수첩이 있으니까 요즘은 핸드폰에다가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그때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예.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보호자분들끼리 예. 어머니 아버지도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임선생님이 꼭 알려드려야 되고 어떤 부탁을 드려야 될까 네, 네. 이야기 나눠보고 그걸 적어서 순서를 매겨서 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 말씀드려보면 좋겠다. 잘 공유가 돼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음.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공유하지 않아 주셔가지고 좀 선생님들이 대처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우리 아이는 집에서 안 그러는데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왜냐하면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조금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본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많고 되풀이 되고요.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 좀 솔직하게 아이에 관한 정보들을 잘 좀 공유해 주시면 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정보를 공유해 주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고 교육은 멀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라 맞습니다. 함께 손잡고 적어도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손발이 맞으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생겨요. 아, 그렇죠. 기다릴 수 있는 맞습니다. 힘.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도 불안하고 선생님도 아이들의 모습들 중에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때로는 되게 불안한데 그 불안함으로부터 조금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심이 되는 그런 힘들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같이 손을 맞잡으면. 그렇죠. 네. 손잡는 것이 사실은 상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해결하는 것보다도 네, 네. 서로 믿게 되는 것. 예. 근데 상담을 하고 상담을 끝나고 난 뒤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죠. 준비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상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담이 끝난 뒤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났으면 집에 오면 부모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 애가 이럴걸요. 엄마, 또 아빠, 뭐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니까요. 그죠? 되게 궁금해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때 이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이가 힘내서 선생님과 좀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아이들께 해줄 말들이나 공유돼야 될 정보는 아이 입장에서 좀 사고를 해보면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까. 부정적인 이야기는 네네.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이 해준 이런 거는 좀 아쉬워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건 좀 같이 해야겠습니다 하는 건 가슴에 꼭 담아놓으시고 잊지 않고 담아놓으시고 좋은 기운을 줄 거. 이런 거 어떨까 싶어요. 담임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수학 시간에 제가 문제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있길래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몇 번씩 해보더니 어느 날 막 아침에 뛰어오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혼자 해결했어요. 그래서 큰일 했다. 그죠. 큰일 했다. 그 모습 보면서 야 윤주석이 하고 공부할 수 있겠는데 공부하는 힘이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하신 거예요. 수학이요. 수학 시간에 눈이 똘망똘망해요. 그죠. 달라져요. 아이의 그 마음들을 다 건드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들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가 좀 잘못하고 있거나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걸 아이한테 그대로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안 되죠.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선생님과 부모가 도와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방법들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그걸 그대로 전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선생님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힘내서 해봅시다. 그랬더니 집에 와서 야 은보야 너 이런다며 너 그러지 마라 앞으로. 그러면 아이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첫 번째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부모님한테 일단 혼났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어두운 기운이 확 올라오죠. 예, 예. 학교에도 어두운 기운, 부모님에도 어두운 기운. 맞습니다. 왜 힘들여서 상담을 다녀와서 아이에게 손해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은 그 기본이 신뢰이기도 하고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가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랄까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과 그 신뢰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상담 다녀갈 때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 그냥 가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야 은보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야, 너 뭐 이런 거 어때? 그럼 어떻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말 안 해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 보니까 그냥 들떴어. 그 그죠.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좋은 이야기들을. 그렇죠. 나와. 기분 좋다 오늘. 그렇죠. 속상하더라도. 예.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아이가 선생님을 더 믿을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요. 가급적 아이가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몽땅 뭉뚱그려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보다 해몽. 아 그렇죠. 안 좋은 꿈도 말이야 잘 해몽하면 살아갈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런 거고 교육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다 해몽이고 의미부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몽, 의미부여 예, 예. 두고두고 새겨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쭉 우리가 정리해 보면 상담은 네, 학생, 네. 교사, 학부모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쌓는 첫 출발. 네, 맞습니다. 또 서로에게 좋은 기운, 밝은 기운, 희망을 북돋아주는 기회. 예. 그래야지 이제 그 속에서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 성장에 도움될 거라면 가슴 아픈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힘 맞춰서 우리 네. 아이에게 보탬이 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는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손주한테까지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손주에게도 갑니다. 맞습니다.
나쁜 기운도 전달되고 좋은 기운도 전달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기운들을 머금고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상담의 핵심, 부모, 학생, 교사 사이의 신뢰를 사는 첫 출발, 꿈보다는 해몽이 중요하다. 네.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